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요새는요, 강남에 산다고 다 강남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기 앞으로 등기된 집은 강북에 있고 강남 가서는 전세 산다는 거죠. 특히 대치동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애들 학교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야, 이 방송 들어보니까 70년대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뒀으면 이런 고생 안 하겠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바로 강남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바로 그 즈음입니다. 별일 없지? 어서 올라가 봐. 시장님 출근하시면서부터 도시계획과장 어디 갔느냐고 하셨으니까. 그래? 아유, 어쩌지? 밤새도록 일하느라 새벽에 잠이 들어서 지각한 건데. 그게 왜 밤을... 근데 무슨 일 있어? 어제 시장님께서 숙제를 내주셨거든. 자네 시장님한테서 과외 공부하나? 어? 아이, 웃지 말어. 요새는 몸이 10개라도 감당 못하겠다고. 글쎄, 그게 무슨 숙제였는데? 그게,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서류 봉투가 그건가 본데. 응? 나도 좀 보자. 응? 이리 줘봐. 아이, 왜 이래? 안 돼. 저리 가. 아니, 자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나하고 시장님하고만 아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또 어디 개발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줘봐. 한도 크게 낼 테니까. 어디야? 강남이지? 이번에 뭐가 들어가는데?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럼 난 시장실로 가네. 김 과장! 김 과장! 아휴, 하여간 고지식하긴.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합니다. 새벽에 잠깐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봐라, 김 과장. 그럴 땐 자지 말고 아예 출근을 해비래, 어? 그럼 지각은 면하잖아. 숙제는? 1975년 3월 서울시에 대한 대통령 연두순시 때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지시사항은 강북 인구의 강남 분산이었다. 강남과 잠실 개발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닌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장 구자춘이 곧바로 움직인 일은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대한 개발이었다. 이쪽이 어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반포동 19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청담동, 한강 남쪽이 일에 연결되는 기지. 예, 시장님. 아시겠지만 이 마을들은 원래 모래땅입니다. 구획 정리를 하면서 그 위로 제방을 이렇게 쌓아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지가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봐라, 김 과장. 무슨 당연한 말을 그래 하노? 어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가능성이야 어디든 있는 기야. 하지만 제방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쪽 몇 군데 유수지를 만들고 배수 펌프장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기는. 예? 좋은 생각이란 말이다. 에? 바로 그 길랄까. 침수되면 물을 퍼내 뿜으면 돼. 좋았어, 김 과장. 그러면 고속터미널 일대,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기지. 고자춘이 가리키는 방향은 잠원동 일대였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 땅에 아파트를 지을 의향이 있냐, 이 소리요? 예,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지정하면 따라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헛수고하시는구만. 아마 그거 안 될 거요. 예? 왜 안 됩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나 돼가지고 이쪽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막도 모르고 나왔어? 이 큰 강남 땅이 말이요. 투기꾼들이 들락거리면서 100평, 200평으로 조각내서 넘기고 넘기는 통에 땅 주인이 수십 명입니다. 그 수십 명을 어떻게 설득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오? 그런가요? 맞아요. 이 문제는 복덕방 하는 우리 최 사장이 더 잘 알겠구만. 어이, 최 사장, 한마디 해보셔. 맞습니다. 100평, 200평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요? 요새 공무원들은 이 책상머리에서 연필로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이런 걸 알 턱 있나? 자, 그만 일어납시다. 아유, 그럽시다. 서울시에서 조사 나온다기에 난 또 내 땅 사준다는 줄로 알았네. 참. 젊은 공무원 양반, 술은 잘 얻어 먹었어. 예? 그럼 이만. 갑시다. 이런 사정을 보고받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병리는 구자춘 시장에게 묘안을 내놓는다. 아파트 지구? 예, 시장님. 아파트 지구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 하면 자잘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군소 지주들은 결국 땅을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옳거니. 근데 그런 게 현행 도시계획법령에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렵잖아. 어? 아직 원주민들도 곳곳에 살고 있는데. 만들면 됩니다. 건설부 도시계획과에 요청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아파트 지구라는 걸 신설하는 거죠. 좋아! 우리 김 과장이 큰 거 한 건 했구만. 에? 서울 도심지와 동부 서울을 연결하는 천호대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변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하고 녹지대를 만들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천호대로와 천호대교가 1976년 7월 천호대교 개통식이 끝나고 서울시장 구자춘은 박정희 대통령 차에 동승해서 천호대교를 건넜다. 카카, 차를 강남 방향으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강남으로? 예, 카카. 여기까지 오신 김에 들르시죠. 그래. 이 구시장이 나한테 뭔가를 보여줄 게 있는 모양이지. 한동안 못 와보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획 정리가 한창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이 많이 변했네. 예, 카카. 이 강변 도로를 따라서 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겁니다. 예, 좋구만. 응? 집에서 이 한강이 다 보이겠어. 예,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까뭉개서 절에 정신사나워 보이지만 정리가 되고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면 여로이 확 달라질 겁니다. 강북 사람들은 서로가 강남으로 오지 못해가 안달을 할 겁니다. 이 구시장이 아주 자신만만하구나. 응? 실제로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기분이 흡족해 있었다. 그날은 특히 청계고가도로 준공식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사절을 접대하는 워커힐로의 나들이가 수월해졌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 인구 분산을 목표로 하는 강남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구자춘의 노련한 설명 덕분이었을 것이다. 카카, 이 판넬을 좀 보십시오. 이쪽으로 붉은색 점선으로 그려놓은 지구가 강남 아파트 지구입니다. 이 점선으로 그려놓은 원들이 아파트 지구란 말이지. 에이,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처음에 이 정도는 해놔야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야 줄줄이 이삿짐도 싸는 법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 강남은 구자춘이 공화국이구먼. 응? 그래, 좋아. 이래 보니까 마음에 드는구만.
에이, 가만. 기념으로 사인이나 하나 해보자고. 감사합니다, 카카. 여기, 이쪽에. 시장님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지도 펴놓고 설명하고, 대통령은 바로 그 현장에서 만년필로 좋아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하고, 일들은 참 빨리 했습니다. 당신은 건설 잘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탓할 건 아니죠. 우리 경제는 일제강점기 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6.25 때는 그나마 있던 것까지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뭐 남은 게 있고 성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건설의 필요성이 클 때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조금만 더 멀리 보고 갔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나간 건 다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강남에 소위 영동 아파트 지구라는 게 생기고 본격적인 강남 아파트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자, 이쪽으로 줄을 서세요! 아니, 한나절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일이 늦어요? 저희도 빨리 해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줄 좀 서세요. 거기 아주머니 줄 서세요, 줄.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르고 야단이야? 내가 언제 밀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내 앞으로 끼어들었잖아. 뭐야? 당신?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당신이야? 아주머니들, 싸우시면 나가세요. 우리 우성 아파트는 여러분의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분양받으러 와서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1977년 초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잠원동 74 1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우성아파트 분양날. 입주 희망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12층 4개 동 408호분 분양 예정에 입주 희망자는 4,000명이 넘어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당시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가 지은 것이 아니었다. 동양고속버스 창업주 2세가 차린 당시로서도 영세한 아파트 개발 회사였다. 여기서 당시 영세 건설사들의 아파트 건설 과정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사장님, 분양은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응? 앞으로 이 강남에서 아파트만 계속 지어도 먹고 살겠는데요? 그래, 어디 한번 강남에서 노다지 좀 캐보자. 그런데 사장님, 이 공사 대금은 어쩌죠?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기초공사도 들어갈 텐데요. 맞아, 그게 문제야. 은행에 전화 걸어봤더니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데 좀 기다려보자고. 안녕하십니까. 주택은행에서 나온 박 과장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박 과장님. 한국주택은행의 전신 한국주택금고가 설립된 건 1967년이다. 그리고 2년 뒤에 주택은행이 됐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해가 1977년. 정부는 이 기간 동안 113만 호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택은행은 금융부분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안 하다니요? 분양은 10대 1까지 끌어올렸지만 솔직히 요즘 아파트 건설 비용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오늘 밤부터 편히 주무십시오. 우선 분양 계약금 있죠? 그 돈으로 기초공사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담보 없어도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죠.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드립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의 분양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 계약서! 우성아파트 분양가는 당시의 규격으로 34평형이 1,570만 원, 38평이 1,865만 원, 48평형이 2,320만 원이었다.
당연히 담보 가치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파트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온 선분양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강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사들은 땅은 한 삽도 안 파고 분양부터 했다. 강남이 짧은 기간 동안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한 것도 이 선분양제가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